안녕하세요, 예손입니다.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제가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 날짜를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소사나무 소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소재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전라도 광주, 저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하금이 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이런 수영을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저를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저렴하게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금이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물론 하금이님께서 기본 작년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나무를 기본 줄기를 잘 받아놨어요. 그런데 또 각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그런 수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작업을 했냐면은 물론 작년 산에서 내려왔을 때 더 가지를 더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기본 줄기 하나씩 받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원하는 그분과 다른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나무가요, 이런 곡성들이 전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자, 이 나무가 지금 한 나무거든요. 그잖아요. 자, 위에서 찍어져 보시면은 한 나무가 치료용시로 자란 나무입니다. 이거를 저희 사람의 손에서 더 자연스럽고 더 안쪽으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이요, 이게 주간이거든요. 자, 주간을 따라서 옆에 다른 간들이 계속 가 있어요. 지금, 그죠? 한쪽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간 게 아니라 철사도 전혀 걸지 않고, 그런데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 또 꼭 필요한 놈들을 남기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게 주간인데요, 제가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자, 이걸로 가야 될지 이걸로 가야 될지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자면은 이 굵기가 너무 큰 상처가 생기고 또 너무 수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가늠새가 여기나 여기나 비슷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위로 흐름이. 자,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자, 이렇게 곡이 좋아서. 그런데 또 이렇게 갔을 때는 조금 약간 밋밋한 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도 너무 한 번에 자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타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V 커팅 형식으로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V 커팅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를요, 제가 한 번에 자르게 되면은 이 나무의 잡성상 잘못하면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왜?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잘라 놓고서 여기에 칼로스 형성이 되면은 1년이냐 2년 후에 이걸 제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목공용 톱, 자, 이렇게 이 철물점에 가시면은 이렇게 목공용 톱 265, 265 톱날을 뭐 한 5,000원인가 가요. 자, 이걸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손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자르기가 조금은 좀 까다롭습니다. 잘했지? 이 줄기 자르고 싶은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톱을 이게 간격을 주어서 이제 이걸로 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미리 톱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요, 나무가 이 죽을 준비를 하거든요, 지가. 해서
이게 이제 이 위에 부분이요 캘러스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듬해에 여기서 나머지를 잘라내면 됩니다. 자. 예리한 칼로요 깔끔하게 상처를 치료한 후에 다 다듬은 후에 이렇게 약 기온화로 이렇게 이 물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이게 이제 소사나무가요 처음에 산에 내려왔을 때는 나무가 힘이 있으니까 잘 탔지 않는데 한번 내려와서 힘을 좀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자를 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탄 내려가거든요 상처가. 사실 이런 것들도 여기 눈집이 있으니까 이거 안 물어준 거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꼭 상처 치료를 이렇게 반드시 해 주어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거는 잘라서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자 봅시다. 이거 V커팅 안 했잖아요. 살아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이 보일 때까지 반드시 이렇게 칼질로 이렇게 해 주어서 상처가 빨리 또 아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게 상처를 아물릴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고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캘러스가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반드시 또 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요거는 이 눈으로 최대한 대로 남아 살아 있는 것까지만 이것도 나무 찐이 좀 빠져나가니까 약은 좀 발라주고 이것도 좀 약을 발라줘야 돼. 이렇게 틈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상처를 잘 아물릴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꼭 카타파스타를 해줘야 이 햇볕에 노출되는 분들이 이 강력한 햇살도 이렇게 보온을 해주면서 또 이 부분에 수분 유지를 해주니까 아까 방금 같이 죽어있는 부분이 갈라지질 않습니다. 자 반드시 이 큰 상처 1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그런 상처들은 꼭 이 카타파스타를 이렇게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발라줬고, 저 안에도 아까 제가 자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이 카타파스타를 발라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훨씬 더 이 상처 부분이요 수분 유지가 됩니다. 또 수분 유지도 할 뿐더러 또 햇볕 상부 같은 경우는 햇볕 차단도 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주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카타파스타를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오케이. 자 이거 두 간이 끝났고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상처 치료는 하면 되고 저는 오늘은 이제 뭐 하냐면 이런 상처 치료하는 것보다도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만 남기고 제가 다 절단을 할 거예요. 자, 이 아이는 그리고 제가 이거 분갈이 하면서 얘를 철사로 유도하겠지만 이 굵기와 얘의 굵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줄기는 자르면 안 됩니다. 얘는 최대한 대로 굵게 해서 얘와 얘의 가늠새가 거의 비슷할 때까지 이 아이는 희생지를 쓰고 그 다음번 눈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도 이 굵기에 어느 정도 쫓아갈 때까지 쓰고 지금 제가 원하는 눈은 자, 이 정도 요 눈을 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희생지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선 자, 옆에 있는 눈들 이렇게 따주고
자, 몇 개를 이렇게 따줘요. 이렇게 해줘서 여기가 또 세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요, 제가 쓰고자 하는 눈, 여기에 있는 눈이 약해지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수감부로 쓸 때 여기 상부에 있는 눈들을 이렇게 조금 통제를 시켜준다는 얘기지. 너무 끝으로 이 세력이 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이렇게 통제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얘는 이거 끝났고, 또 다음번에 쓸 게 이제 이건데요. 지금 이 가지가 치료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했는데 얘는 역으로 좀 뒤로 향했어요. 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이 앞으로 이런 데 눈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눈은 이렇게 조금 좀 제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눈이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요 눈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봅시다. 요 눈이 좋을 것 같아요. 가늠새가 가다가 이 부분이 굵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 쓰느냐?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V 커팅을 하지 않고 바로 잘라도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이 가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잘라도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자,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자, 얘는 이렇게 되어서 나무가 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이 돼 있고, 또 나무 위에 치유를 한다 해도 깊이감이, 자, 이거는 가지가 어찌만 이걸 잘랐을 경우에 이 가늠새 여기가 두껍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얘보다 여기가 두꺼운데 얘를 잘라내므로 해서 또 나무가 이쪽 뒤쪽을 향하게끔 나무에 이 수폭의 깊이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이 칼을 쓸 때에도 이 15도 경사나를 굉장히 예리한 칼로 해서 이걸 다듬어 주는 게 그 나중에 그 상처가 안 물릴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 물으니까 여러분들 꼭 필히 그 카타칼 15도 날, 그거 뭐 얼마 안 가잖아요. 그걸 뭐 큰 문방구에 가셔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이, 중간 부분이 쏙 들어가게끔, 이 가지는요, 이 가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타 내려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것까지 됐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타파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또 다음번엔 이 아이도 지금 나무가 뒤로 역행을 했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눈을 쓸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이런 데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눈이 나와주면 좋은데 또 이 나무 얘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 그러니까 일단은 부험을 드러나야 되니까 이것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얘도 했고, 다음번엔 이 아이도 자, 이 아이도요,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적으로 희생지로 쓰면서 차후에는 이 눈을 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통제를 해 주어서 차후에 요 눈을 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눈이 하나 나와줬거든요. 자, 요 눈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는 따주고, 요 기부의 눈, 요 눈을 따지 않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또 뭉퉁하게 묵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은 이렇게 눈을 제거해 줍니다. 자, 제거해 주어서 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 상처 치료 조금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새살이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이 새살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듬어 주어야 요 부분이 뒷부분이 캘러스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자른 그 방식 그대로 놔뒀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캘러스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캘러스 형성이 이 나무가 완성이 될 때까지 절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살이 이렇게 푸른기가 나오는, 새살이 나오는 데까지 반드시 이렇게 한번 다 자르고 난 후에 그 이듬해에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약간 좀 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게 칼로 이렇게 오래 주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약을 발라줘야 돼. 이제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은 꼭 카타파스타, 이렇게 5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그 상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카타파스타를 발라주는 것이 상처를 훨씬 더 빨리 아물려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것이 눈에 거슬리느냐, 요 부분. 자, 이게 이 수평선으로 봤을 때 이게 앞쪽을 향하는 그런 가지기 때문에 뒤로 향하는 얘는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물론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눈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또 나무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이로 가다가 차후에 이런 몸통 부분에서 눈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눈을 이용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굵기와 여기 굵기를 봤을 때 여기가 더 굵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 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다 상처치를 해줘야 돼. 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자, 자, 이것도 했고, 자, 이렇게 놓고 보자고. 자, 이 부분도 옛날 죽었던 부분이거든요. 자연에서 죽었던 부분들도 이렇게 항상 상처를 아물리기 위해서는요, 자연에서 죽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새살이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줄기도요, 역행이 뒤로 갔다 앞으로 왔거든요. 참 얘가 저 앞으로 가줘야 되는데, 참 제가 여기를 이게 잘라버렸을 경우에 여기서 눈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면은 얘 세력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같이 이 두꺼운 부분, 이 부분은 갈색 굵어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주로 좀 얇으니까 가느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세력을 좀 죽여 주어서 이런 데서 이제 눈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짝 찌르면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 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차후에 요 눈이나 요 눈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희생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 상처리를 아물리는 데 대한 희생지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 눈을 쓴다고 해서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빨리 그 상처도 아물리지 못하고, 또 너무 그 가지를 많이 자르게 되면은 이 뿌리가 잘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좀 나중에 갔을 때 이런데 눈집 있는 것들 인데도 해주고, 자,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자, 여기도 이게 그 자연에서 내려온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까지 일부러 다 꼼꼼하게 요런데 눈들도 이렇게 필요 없는 눈들은 이렇게 따주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남겨놓고 어느 정도 나무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뒤까지인데, 자, 이 부분도 잘라야 되겠네. 이 부분도, 그죠? 이거는 이 정도 두께는요, 자, 여기에 눈집이 있기 때문에 굳이 V 커팅을 안 하고 발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조금 잘라주고. 이 소재, 산에서 내려온 소재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다 눈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홋카이로 따주지 않으면은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 없는 세력들을 뺏어먹으면서 이 부분이 많이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아물리는데 이거 하나만 빼놓고 이런 될 수 있는 한 이런 눈집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제거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얘가 뭉쳐 있잖아요. 계속 뭉친다는 얘기지. 여기서 눈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눈집 있는 자리들은 반드시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 버리는 게 나무의 세력도 더 다른 부분에 뺏기지도 않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이런 데 튀어나온 부분들이나 구석구석에 있는 그 눈집들, 그런 걸 다 제거한 상태고,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 나무는 제가 이제 레일이나 이 배양분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하면서 나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재 때는요, 자, 요 바닥에 나오는,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눈들이 있죠. 이런 부종화들을 모두 다 키워서 빨리 뿌리가 만들어지도록, 자,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눈이 많이 나와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희생지로 또 뭐 하다 보면 또 필요할 때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거를 제가 또 이 나무도요, 제가 이제 계속 소장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어떻게 이 나무가 어떻게 치유로 번화가는가, 여러분들 상당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은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게 산에서 내려온 소재를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가는가, 그 기초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